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다 진선호입니다. 자, 2025년 10월 14일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됐죠. 자,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나왔습니다. 요 암사동 유적지는 이제 뭐 서울에 있으니까 가보시면 좋을 걸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 시대에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빗살무늬 투기까지 나왔죠. 따라서 이 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하면은 뭐 농경, 목축, 정착 생활, 그 다음에 빗살무늬 투기가 있고 그 외에는 갈돌과 갈판 같은 간석기를 썼다.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불상을 제작하였다는 이제 삼국시대 이후 불교가 도입된 시대부터죠. 그 다음에 고인돌을 축조한 거는 청동기 시대.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는 고구려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한 거는 철기 시대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우리 연구에는 가의 광개토 대왕 능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자, 각 국가를 물어봤는데 광개토 대왕 능비예요. 자, 주몽의 가 건국과정까지 나왔죠. 광개토 대왕 장수왕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나라 고구려입니다. 자, 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이제 선지를 보시다 보면 결국 정답이 나와 있어요. 4번입니다. 수의 침략을 막아내었다. 이게 이제 고구려에 해당하는 거죠. 살수대첩. 이게 이제 7세기에 있었는데 을지문덕 장군이 이끌었던 그 전투죠.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 8조의 법을 마련하였다. 고조선. 화랑도를 조직하였다. 이건 신라시대죠. 진흥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한 건 조선의 성종. 조선의 경우에는 왕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조선의 성종 때고 8만 대장경을 조판한 거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 이거는 특히나 그 거란의 죄송해요.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몽골 침입식입니다. 자, 이때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가구강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망이산성에서 출토된 기와에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대요. 고려의 제4대 국왕 간대,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로도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 노비안건법을 단행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분은 바로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자, 고려의 광종에 대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요.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과거제가 도입된 게 광종 제위식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탕평비가 건립된 건 조선의 영조, 훈민정음 창제 모르면 안 되죠. 세종대왕이고요.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요거는 2차 갑오개혁때입니다.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것은 백제 때 있었던 일이죠. 무령왕 제위 시기에 있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밑줄친 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00여 년 동안 태평을 누렸는데 왜적들이 갑작스레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났고 한성, 개성, 평양을 모조리 빼앗겼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활약하여 큰 공을 세웠다. 여기서 알 수 있죠. 뭐 권율이 한성 근처에서 왜적을 물리쳤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요거는 임진왜란입니다. 자, 요 임진왜란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일단은 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나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이런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의병들의 활동이 많았어요. 곽재우, 고경명, 조헌, 유정 이런 의병장들의 활약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요 의병 의병장 위주로 정리를 하자면 곽재우는 계시니까 안 쓸게요. 고경명, 그 다음에 조헌, 그리고 이제 유정 정도가 계시는데 유정은 사명대사예요. 그래서 이 사명대사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곽재우, 고경명, 조헌 정도는 의병으로서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사비천도를 지시하는 국왕, 이거는 백제의 성왕이에요.
교정동감에서 회의하는 무신, 이 교정동감은 최씨 무신 정권, 특히 최충원 집권 시기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역시 최충원 집권 시기예요. 그 다음에 통리기무하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이건 이제 1880년대 초입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중심 기구가 통리기무하문이었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변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해가지고, 자, 조선관리가 청군함에 가서 막원충에게 전하기를 구식군인들이 변란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이 급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식군인의 변란이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모군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이모군란에 관련된 내용이 뒤에도 나와 있죠. 별기군 교관을 비롯한 일본인 6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했다. 그리고 김보영과 민경호 등을 살해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이모군란 관련된 겁니다. 자, 요 이모군란은 이제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해요. 청군의 진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재물포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건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주둔을 허용한 게 재물포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공사관이 이때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건 좀 어려운데 조청상민, 수륙부역, 장정이라는 거를 청나라하고 체결해요. 요건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에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이 5번이고요. 자, 서경천도를 목표로 하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게 나중에 난이 일어나서 김부식이 진압하죠. 인종 제위식에 있었습니다. 문벌 사회의 동요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죠. 자, 치안유지법에 의해 타단받았다.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에 제정됐는데 이 법에 걸려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특히 사회주의 쪽 분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자, 천리장성 축조의 배경이 되었다. 이게 2번 있었는데 그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은 당나라에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축조가 됐고, 그 다음에 고려의 천리장성은 그 거란의 침입이 끝난 후 이제 북방을 막아내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영영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시대예요. 이 정조가 워낙 노론들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친위 부대를 따로 육성을 한 게 장영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며칠 전 일본군이 궁궐을 점령했고 이후 조선국왕이 일본의 강요로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자, 국왕에게 항모함, 농상함문 등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혁안 제가를 요청하였다라고 나왔죠. 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됐다라는 데서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차 가보개혁이에요. 요 뒤로 이제 교육입국 조서 같은 2차 가보개혁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나오고, 아간파천 나오고 이랬는데, 나보시면,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으며, 조선 국왕은 황제 칭호를 얻었다. 자, 조선이라고 불렸던 이 국가는 이제 대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게 대한제국 수립입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가보개혁이 1차, 2차에 따라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순으로 을미개혁. 이게 이제 명성황후의 시해, 즉 을미사변 이후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고, 이후로도 고종이 계속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악원 파천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수립했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라는,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입니다.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라는 거죠. 자,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이거는 1919년인데 3.1운동 직후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의열단이 조직됐죠. 김원봉 선생님이 조직했습니다. 자, 독서 삼품과가 마련되었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원간섭기죠. 고려시대. 몽골 침입이 끝난 후 원간섭기가 들어갔죠. 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1925년인데 20년대 중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일제가 만주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독립군 인도해주면 우리가 너네들한테 돈 주겠다. 뭐 이런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진 월남사지 진각국사비입니다. 가의 승려 해심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 국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했고 불교에 귀하여 스승 진울에 이어 수선사 결사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수도 개경의 국자감 같은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 바로 고려예요. 근데 사실 이 고려의 진각국사 해심은 고려의 문화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업적을 가진 스님입니다. 이제 스승 진울에 이어서 수선사 결사를 이끌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요 해심 스님 하면은 유불일체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뭐 참고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고려의 문화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고려의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역사책 편찬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온기 등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요거는 김부식, 이 김부식 학자가 지었는데 인종제위식입니다. 아까 제가 뭐 묘청 서경천도 운동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 묘청의 난을 진압한 분이 김부식이고 그분이 삼국사기를 쓰셨어요. 이게 전부 다 인종제위식에 있었던 일, 즉 문벌사회가 동요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무령왕릉이 축조되었다. 이거는 백제죠. 유경공원이 설립된 거는 1880년대 개항시기, 수원화성이 건설된 거는 정조식입니다. 아까 장영용도 나왔죠. 조선어학회가 결성되었다. 이건 이제 1930년대인데 그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조선어 학회로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1940년대 초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탄압을 크게 받습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순종의 장례일은 대규모 시위가 예정되었다라고 돼 있고 계획이 발각되는 바람에 구속됐다 이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 장례일입니다. 이거는 60만세운동이요. 근데 이 60만세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가 뭐냐면 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어요. 그걸 이제 통상 민족협동 전선 혹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지에 있죠. 바로 3번이 정답입니다. 민족협동 전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는 게 60만세운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민족협동 전선이 이렇게 이제 모색이 되면서 정우의 선언이 나오고 신간의 창립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간의 창립으로 이어지고 이제 선지 5번에 보면 민중대회를 통해 확산시키려 했다 했는데 이 신간회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학생운동을 확산시켰다라는 겁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가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일본이 삼포회란, 이게 조선 중종식입니다. 그 다음에 집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이죠. 대한매일신보의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에 해당하는 거는 3번 민족협동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제도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김육을 추묘하는 제문의 일부인데 보시면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배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동법이요. 이 김육이라는 분은 이 대동법의 전국 시행을 평생 동안 노력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동법의 시행 결과인데 이 대동법이 이렇게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배로 납부하게 하고 대신에 이 토산물은 세금 납부가 아니라 상행위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산물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 공인들이 성장을 했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일로 이어집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공인이 성장하였다가 대동법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계 발급은 광무기역대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노급이 폐지된 건 통일신라 시대죠. 전민 변종도감 설치하면은 고려의 공민왕,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거, 요거는 이제 1900년대 말입니다. 1908년이에요.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으면서 토지를 수탈하는 회사가 되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번 시간엔 가가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는 등 소년운동을 전개한 내용을 학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년운동 확산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찾아 공유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어린이날을 정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바로 천도교 소년회. 자, 이 천도교 소년회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딱 한 분, 방정환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방정환 선생님께서 주축이 돼가지고 천도교 소년을 이끄셨고, 이제 어린이날, 이런 단어 만들고 어린이날 제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문을 건립한 거는 독립협회.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는 뭐 단체는 아니고요. 숙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거는 신민회. 그 다음에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한 단체, 이건 조금 어려울 텐데 독립의군부. 1910년대 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비밀 결사 군사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올해 탁지부령제 1호로 구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이 발표된 이후 재산을 잃고 파산한 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쭉 나왔어요. 상업계를 몰락시키는 독단적인 조치다, 이렇게 나왔죠. 자, 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 이게 나오면 이게 뭐냐면은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백동화를 갖다가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본위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 화폐 정리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이 백동화 교환이 나왔으니까. 이러면서 이게 그 경제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폐를 일본 돈을 쓰게 된 거니까 경제 주권이 아예 넘어가 버리는 거고, 민족 자본이 몰락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정도를 드릴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화폐 정리 사업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이게 1900년대 중반에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됐고, 1904년이에요.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됐고, 거기서 들어온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한 겁니다. 자, 예송의 발생 배경을 알아본다. 요거는 이제 현종 때 있었는데, 이제 효종과 효종의 부인이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 기간을 놓고 남인과 서인이 논쟁을 했던 게 예송입니다. 자, 제가회의 구성원을 찾아본다. 고구려죠. 삼정 이정청의 설치 계기를 알아보는 건 이제 인수를 농민봉기. 삼정의 문란 때문에 농민들이 철종시대에 봉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걸 조사했던 안핵사 박규수가 삼정 이정청 설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조선형 평사의 창립 목적, 형평운동 때문인데 백정의 사회적 차별 철폐입니다. 백정의 차별 철폐. 요걸 목적으로 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12번. 가책이 유포된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수신사 김홍집에게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황준원에게 가를 쓰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고, 가에는 조선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뭐냐? 조선 책략이죠. 자, 이 조선 책략에 보면 특히나 중국과 친하고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중국과는 이미 친했고 일본과는 맺어진 상태였어요. 문제가 된 건 미국과 이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알려진 뒤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라는 게 이 조선 책략의 유포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영남 유생들의 만인소, 고종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비주류 세력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어져요. 이 조선 책략이 영남 만인소 나오지만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그냥 이어졌습니다. 이 영남에서 만인소를 올린 거는 간단해요. 미국은 얼마 전에 신미양요를 통해서 전쟁했던 나라인데 무슨 놈에 이어져야 한다냐, 말도 안 된다,
이랬지만 조미소 통상조약 맺어졌다 이거죠. 자, 정방이 설치되었다. 이거 최씨 무신 정권 시대, 고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미양요가 발생한 건 요 조선 책략 유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흥선대원군 때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건 뭐 7세기 신라에서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이건 이제 고려 말기 우왕 때 있었던 일인데 요 위화도 회군이 성공하면서 조선의 건국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3번. 밑줄친 이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자료는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제작된 전단으로 애국 반원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궁성요배를 해라, 한국신민서사를 잘 외워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침략전쟁 확대하는 시기가 이때죠. 두 가지 중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민족 말살 통치, 또 하나는 국가총동원법 시행이에요. 이제 민족말살 통치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뭐 황국신민서사 외워라 이거 있고 창씨 개명 신사참배, 그 다음에 궁선요배가 있는데 이 궁성요배는 이제 일본 왕이 있는 그 궁궐 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뭐 어쨌든 이런 게 궁성요배고, 또 하나는 국가총동원법인데 이게 그대로 선지해 있으니까 정답입니다만, 이 국가총동원법에는 그 강제징용, 광산 같은 데다가 강제징용했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징병도 있죠. 징병, 지원병 제도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정신근로, 여성 인력도 수탈을 한 거 여기 있죠. 위안부 같은 게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이제 정답은 금방 찾을 수 있고요. 자, 현량과를 실시했다고 중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 중종 때. 근데 관련된 인물로 조광조라는 분의 이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고려시대고요. 홍범 14조가 나온 건 2차 갑오개혁. 조선 태영령이 나온 거는 1910년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밑줄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선 문서고에서 이 나라의 역사전설 문학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서들을 발견했는데 쭉 장관께 보낼 생각이다. 수집품을 국립도서관에 전달할 만큼 가치다고 판단하실 거다. 자료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입한 이 사건 당시 로즈 제독이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인 양요입니다. 흥미로운 도서를 발견했다. 수집한 물품, 개뿔 수집 아니에요. 약탈이지. 갑자기 열받네요. 자, 이 프랑스군은 외교장각 발견한 뒤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도서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약탈하여 본국으로 반출했다 이거죠. 자, 이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입했다 이건데, 사실 이 병인양요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인 박해입니다. 정답이 1번이에요. 안 써도 되는데 쓸게요. 병인 박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하고 이제 많은 신도들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한 프랑스에서 강화도를 침략을 한 거죠. 근데 그 침략했으면 침략한 거지. 문화유산은 왜 훔쳐갑니까? 예. 자, 어쨌거나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일어났다라는 게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이고, 자,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종료되었다라는 거는 거란의 1차 침입을 말해요. 고려시기죠. 자,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후반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석유회사 라이징선에 그 일본인 작업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게 원산 총파업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제 동맹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나제 동맹을 맺게 된 거는 그 고구려 장수왕이 이제 남하 정책,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피니까 신라랑 백제가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나제 동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 한성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나제 동맹은 나중에 더욱더 강화가 되죠. 자, 홍경래의 난이 발생한 데 영향을 주었다. 이 홍경래의 난의 원인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세도 정치 때의 그 수탈이 심해졌다, 뭐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이 서북 지역이라니까 평안도 쪽을 말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게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15번. 가 의병부대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붙잡힌 이인영이 신문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의병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과를 말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진 일을 알렸고 의병들이 양주에 모였을 때 나는 가의 총대장으로 추대되었고 허위는 군사장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인영 장군께서 총대장을 맡으셨던 의병부대, 이게 이제 보면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면서 나타났던 의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됐던 그 의병이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의 활동은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요. 13도가 각 도지역, 거기서 이제 의병이 창설됐다라는 거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 서울 진공작전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나중에 한국 광복군이 나와요. 거기는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이 정미의병은 서울 진공작전이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우산국을 정벌을 했다. 이거 지증왕 시대에 이사부 장군이에요. 신라 시대. 자,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였다. 세종대왕식이고, 이제 사군은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입니다. 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1930년대 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자, 상하이 훈커공을 일으켰다. 이거는 윤봉길 의사. 근데 이분은 그 단체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상하이 훈커공은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야욕을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통감을 둘 것이고 몰락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황제께서는 가를 승인한 바가 없으며 참정 대신도 반대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군거를 내었도록 했고 외부 대신에 날인을 받아서 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이 조약 아시겠죠? 이거는 일제 협박으로 강제적으로 맺어져서 고종마저도 승인한 바가 없는 조약입니다. 을사늑약이에요. 특히나 여기 뭐 통감 나왔다 이것도 있죠. 그리고 외교권 박탈된 거 이것도 을사늑약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사늑약의 영향으로 고종이 이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당함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했고, 이게 선지에 있죠.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걸 알고서 고종을 갖다가 왕에서 황제 자리에서 내려버려요. 강제 퇴위.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삼별초가 항쟁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그 몽골의 항쟁을 이제 마치면서 항복을 해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데, 강화도로 갔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삼별초가 이 개경 환도에 반대하면서 항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척화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같은 게 있어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서양하고는 이제 상종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부산의 두 개 항구의 개항을 규정했다. 강화도 조약이고, 동학 농민운동 전개 과정 중에 체결되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전주 화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미출친 이 사업이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해가지고, 자, 사진 속 임시 토지조사국은 일제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 사업에서 토지의 조사 측량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토지조사 사업이죠. 자, 이 토지조사 사업 때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근데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1910년대예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이나 1910년대 나오면 무단통치, 이게 이어져야죠. 그리고 무단통치하면은 헌병경찰 태형, 공포분위기 이런 게 나오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헌병경찰제 시행됐고 태형, 엉덩이 아랫부분 때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포분위기, 선생이 수업 들어가면서 칼 차고 들어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자,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죠. 상평통보가 발행된 거는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로 보시면 되겠고, 전시과제도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운요 사건이 발생한 거는 강화도 조약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18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화룡현 삼도구 청산리에 주둔하고 있던 김자진 부대가 고지를 점거하고 기관총을 다한사여 일본군을 무찔렀다. 화룡은 이도구에서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의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서로를 독립군으로 인하여 공격했고 홍범도 부대는 큰 승리를 거뒀다. 자, 홍범도 부대가 나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홍범도 부대는 이제 물론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부대긴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청산리 전투도 참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투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부대가 주도했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부대가 참여했고, 그 외에 여러 독립군들이 같이 펼쳤던 청산리 일대에 연전연승했던 전투. 그러니까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날짜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대첩이었습니다. 연전연승을 했어요. 자, 이 청산리 대첩이 언제 있었냐면 192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3.1운동 발생보단 뒤고 만주사변보단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해가지고, 자, 자료는 상하에서 수립된 정부죠. 기관지인 독립신문으로 독립공채 발행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해 독립공채를 판매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뭐 독립공채 발행 같은 걸로도 알 수 있고, 상해에서 수립된 정부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3.1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됐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중요 키워드 3개. 연통제, 교통국, 구미위원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 구미위원부는 미국 워싱턴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교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가 미국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는 이제 당대 최고의 외교 전문가였던 이승만 박사가 계셨어요. 자,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이거는 신민회에서 이제 1900년대 말에 이제 저기 간도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독립운동 해야 된다 해서 독립운동 기지로 세운 게 신흥 강습소입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 국내에서 시행이 됐죠. 일제가 실시한 거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이거는 공민왕이에요. 반원 자주 정책이 하나입니다. 전국을 구조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 왕까지 말씀드리자면 신문왕입니다. 노급을 폐지한 왕이기도 해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중요하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독립군 부대가 창설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2부대가 창설됐는데, 창설을 주도한 김원봉이 이날 대장에 취임했고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연설했다라고 돼 있죠. 자, 김원봉이 창설한 부대고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독립군 부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리자면 조선의용대예요. 자, 중국 관내, 이 관내라는 거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 그러니까는 보통은 뭐 본토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리장성 이남, 이 지역이 관내인데, 이제 거기에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진 한인 부대다라는 거죠. 이 조선의용대 193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둘로 분화가 돼요. 근데 이제 두 세력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 한 세력은 이제 조선의용군. 근데 요거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다른 한 세력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조선의용대의 다른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였던 요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요 분화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대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라는 게 조선의용대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여진을 정벌한 후에 축조한 거죠.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요거는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이제 왜구 격퇴예요. 왜구의 근거지를 격퇴한 겁니다. 매소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거는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 있었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아까 청산리 전투 나왔는데 여기 부대가 대한독립군단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요. 그래서 자유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타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시가 러시아의 지역이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러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5년 10월 14일에 시행된 그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수능 관련 컨텐츠나 한능검 컨텐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